2분 그래프라는 문제인데요. 2분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2분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는 어떤 정점을 그러니까 둘로 분할했을 때, 그러니까 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눴을 때 같은 그룹끼리는 간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빨간색 그룹과 파란색 그룹이 있죠. 파란 색깔 노드로 이루어진 셋과 빨간색 노드로 이루어진 셋이 있죠. 근데 각각 노드들을 보면은 각 그룹에 속한 노드들을 보면 빨간 노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파란 노드들에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파란 노드들도 보면은 파란 노드들끼리는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빨간 노드들하고만 이어져 있네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되 같은 그룹의 정점끼리는 간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이제 2분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근데 여기 정의에서 보시다시피 같은 그룹끼리는 이제 서로 이어져 있지 않다라는 게 힌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그룹을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고 또 다른 그룹을 파란색으로 색칠을 한다라고 하면은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제 그래프를 순회하면서 뭐 순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DFS로 하든 BFS로 하든 뭐 요 정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BFS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점으로 봤을 때 여기 이어져 있는 노드들이 있죠. 엣지로 이어져 있는 노드들을 다 다른 색깔로 색칠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노드가 빨간색이면은 그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 다른 노드들을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BFS니까 또 여기서 들어오면은 이미 색칠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넘어가고 얘도 색칠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 얘 같은 경우 또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자기와 다른 색깔로 색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BFS나 DFS로 그래프를 순회하면서 색깔을 색칠해준 다음에 맨 나중에 이제 모든 vertex마다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을 때 자기 자신과 똑같은 색깔이 있으면은 그거는 바이그래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판별법을 다시 한번 보자면 그래프를 순회하면서 현재 노드와 이어져 있는 노드들을 자신과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 색칠을 한 다음에 벌텍스의 개수만큼 소문을 돌면서 현재 노드와 이어져 있는 노드들이 자신과 색이 같으면 2분 그래프가 아니고 다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색의 노드가 없었다면 그 그래프는 2분 그래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프가 입력으로 주어졌으면은 뭐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요. DFS나 BF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 색칠하고 확인을 했을 때 같은 색깔이 있으면은 바이그래프가 아닌 거고요. 같은 색깔이 없다면 이제 바이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준 연속합이란 문제였는데요. 대부분의 양의 정수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고요. 9는 5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가 될 수도 있고 4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8은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n이 주어졌을 때 어떤 자연수가 이 수를 적어도 2개 이상의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있으면 그 경우의 수를 출력해라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어떤 자연수가 n이라고, 네. 어떤 자연수가 n이라고 했을 때요, 이거를 k개의 연속된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k개의 연속된 합으로. 그러면은 우선 시작하는 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a겠죠? a라고 그냥 둘게요.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은 하나 더해준 거니까 a 플러스 1, 그 다음은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다가 k번째까지니까 k 플러스 1개라고 할게요. 네, k 플러스 1개. 네, k 플러스 1개라고 하면은 a 플러스 k까지 총 k 플러스 1개의 연속된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a가 총 k-1개가 있을 거고요. k 플러스 1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부터 k개까지 합이 있겠죠. 그거를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이게 n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요거를 이쪽 n에 있는 쪽으로 넘겨줘 봅시다. n-2분의 k 플러스 1 이고요. 이거는 a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러니까 n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k개의 연속된 합을, 여기 있는 요 항을 이쪽으로 넘겼어요. 넘기면은 보면은 그 는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은 a도 시작하는 수이니까 0보다 크겠죠. 그리고 k 플러스 1도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그러면은 n-2분의 k 플러스 1도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 k가 1일 때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네, 그래서 n이 있고요. n-2분의 k 플러스 1이 있었고, 이게 a 곱하기 k 플러스 1이었습니다. 네, a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됐었죠. 그러면은 k가 1이라는 거는 두 개의 항으로 나타낸다라는 거겠죠. 왜냐면은 a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a 플러스 1이니까요. 네. 그래서 k가 1이면은 연속된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 k가 2면 연속된 세 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겠죠. 그래서 다시 pdf로 가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n-k 플러스 1 나누기는 kb, b가 아까는 여기가 a였었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였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k의 개수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뜻은 이제 그 뜻은요. 이제 k가 1일 때부터요. k가 1이면 여기가 2가 되겠죠? 네. 2로 이 변이 나누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나눠지면은 그것은 연속된 값이라고 연속된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2일 때는요. 3이니까 여기에 3이니까 또 3으로 나눠지면은 또 카운트를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카운트를 해줘야 되냐? n-2분의 kk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까지 확인을 해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부터 확인을 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들의 값들을 하나씩 카운팅을 하면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자면 n은 a부터 k, a 플러스 1, a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a가 k개였었고 시그마 k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럼 ka 플러스 시그마 k는 n이 된다. 그래서 요 시그마 k를 좌항으로 옮겨보면은 n-kk 플러스 1 나누기 2가 되는데 이게 ka다. 근데 우리가 구한 건 이 이상의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하는 k의 개수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k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은 그것은 나타낼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카운팅을 해주면 된다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면은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준 1036번 36진수라는 문제인데요. 저도 이 문제를 내고 후회를 했습니다. 너무 더러워가지고 우선 문제를 보면은 36진수라면은 원래 우리는 10진수 체계가 0부터 9까지죠. 그럼 36진법의 숫자는 0부터 9 그리고 총 10개에다가 A부터 G까지 해가지고 총 0부터 35까지 나타낸다라는 거네요. 여기서는 네, A부터 Z는 10부터 35에 차례대로 대응한다. 그리고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는 거는 n개가 주어지는데 36진법의 수 n개가 주어지는데 그 진법 숫자 중에서 k개의 숫자를 고른다. 그리고 나서 k개의 수에서 모두 더해서 나타난 그 숫자를 z로 바꾼다. 그 이후에 n개의 수를 모두 더한다. 이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k개의 숫자를 고른다고 했는데 k개의 숫자를 골라서 z로 바꿨을 때 원래 합과 바꿨을 때 합의 차이가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네, k의 범위가 n의 범위가 50까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 길이가 50짜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36진수인데 길이가 50인 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최대로. 그래서 보면은 제가 방금 말했듯이 36진수를 1부터 36까지 써보자면 아래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치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2번은 우선 넘어가고요. 3번을 보면은 3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해보면요. 네. 길이가 50일 때입니다. 길이가 50일 때 A1 곱하기 36의 49승 플러스 A2 곱하기
36에 48승 해가지고 A의 50 곱하기 36의 0승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36진수는. 근데 36의 49승만 계산을 해봐도 unsigned 롱롱 인트의 범위를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문자열로 치환을 해서 푸는 방법과 두 번째는 정수형 오버플로우가 없는 파이썬을 쓰는 방법이에요. 문자열로 치환을 해서 풀려면요, 덧셈 연산을 각각 구현을 해줘야겠죠. 근데 저는 그걸 하기가 싫어서 그냥 파이썬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자면 우선 36진수에 해당하는 문자들을 각각 10진수로 치환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Z 같은 경우는요, 36진수 Z 같은 경우는요, 10진수로 치환을 하면은 35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35, Z는 35처럼 36진수를 10진수로 치환을 해주는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K개의 문자를 Z로 바꿨을 때 가능한 합의 최대값인 것이니까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원래 주어진 인풋으로 주어진 36진수들의 합을 미리 구해놓습니다. 미리 36진수들의 합을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K개의 문자를 Z로 바꾸고 그 바꾼 문자열들의, 그러니까 그 36진수들의 합을 구한 다음 그 차가 가장 큰 거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비효율적이니까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문자 하나당 모든 자릿수에 몇 번 나왔는지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good luck and have fun이라는 이런 문자열들이, 그러니까 36진수 5개가 입력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각 자릿수에 그 문자가 몇 번씩 쓰였는지를 배열이나 리스트나 아무데나 저장을 해두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G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릿수에 하나 쓰였고요. 두 번째 자릿수에도 없고, 세 번째 자릿수에도 없고, 네 번째 자릿수에도 없죠. 그래서 1000이라고 저장을 해두고, 5 문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하나가 있죠. 여기도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0110으로 저장을 해둡니다. 이런 식으로 각 문자당 몇 번씩 사용이 됐는지를 저장을 해두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그렇게 쓰였으니까 그것들의 합도 구해놓는 거죠. G 같은 경우는요, G에 해당하는 10진수 곱하기 자릿수, 자릿수를 곱해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 여기가 Z라고 하면은 35 곱하기 36의 세제곱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각 문자들별로 합들을 구해 놓습니다. 구해 놓은 다음, 그 다음 아까 구해놨던 문자가 각 자릿수마다 얼마나 쓰였는지 저장해 놨던 것을 사용해 Z로 바꿨을 때 값의 차이를 구해 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값의 차이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거겠죠. K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 뽑을 때 우선순위를 뭐로 정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Z값으로 바꿨을 때, 원래 문자를 Z값으로 바꿨을 때 차이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K개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K개 뽑은 문자들을 Z로 바꾼 다음에 합을 구합니다. 구하고 나서 10진수에서 36진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바꾸는 법은요. 저희가 이진수 구할 때처럼 나누기 2, 나누기 2를 계속 하는 것처럼 36으로 계속 나누면서 나머지들을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들을 다시 36진수에 해당하는 수로 바꿔서 출력을 해야겠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저도 이 문제를 원래 10불로 풀었었는데 연산을 문자열로 하다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파이썬으로 풀었습니다. 없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어떤 암호화된 숫자가 있는데요. 그 암호화된 숫자 k는 a1t1 더하기 a2t2 더하기 점점점에서 antn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t1, tn은요 0 또는 1이라고 하네요. 그때 뭐 k가 주어지면은 a1부터 an이 뭔지를 알고 싶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보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요. 여기 5개가 입력이 주어진다고 했고, 그래서 1, 2, 3, 4, 8, 16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1, 2, 4, 8, 16이 여기 있는 A1, A2, AN인 거예요. 그러니까 T1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1은 0 또는 1이니까 이거를 모든 조합을 다 계산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많은 가지수가 있겠죠. 네. 여기 아니라 그냥, 네. 그래서 K가 주어지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A1부터 AN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찾아보려면은 T1부터 TN이 0인지 1인지 0인지 1인지를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조합을 구하려면은 2의 총 40승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각 자릿수마다 포함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포함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이기 때문에 2의 n승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면은 시간 복잡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간 초과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면 미틴 더 미들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살짝 분할 정복 비슷한 알고리즘인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배열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배열의 모든 조합을 찾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반 쪼개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40의 자릿수가 있다라고 할 때 20, 20으로 쪼갠다라는 거죠. 이렇게 쪼개면요. 앞에 20개의 원소를 가지고 조합을 전부 다 구하고 뒤에 있는 원소 20가지를 가지고 모든 조합들을 구한 다음에 정렬을 우선 시킵니다. 정렬을 시킨 다음에 뭐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게 뭐 K라고 하면은요. 앞에 정렬을 시켰으니까 앞에 있는 원소 하나를 택한 다음에 뒤에 있는 배열에서 만약에 K- 현재 원소의 값이 존재를 하면은 이제 그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 배열들을 정렬을 한 후
이분 탐색을 통해서 k- 그 원소의 값이 존재를 하면은 그 값을 이진수로 변환하여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원래 총 8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총 8자리가 있는데 맨 처음에 여기서 앞에 있는 4자리들의 조합들을 구하는 방법은 2의 4승이겠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1, 0, 1,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뒤에는 그냥 0, 0, 0, 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쪼갠 것을 생각을 해보면 총 2의 4승까지의 조합이 나올 거고요. 있는데 뭐 여기서도 어떤 조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1, 0, 1, 1 여기는 0, 0, 0, 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랬을 때 여기서 구한 조합에다가 여기서 구한 조합을 더하는 거는 결국은 이 조합하고 이 조합은 결국 독립적이니까 쪼개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3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k다라고 하면 k-3이 이쪽 조합에서 있는지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틴 더 미들 기법을 사용하면은 원래 총 조합을 찾는데 2의 n승의 시간 복잡도였다라고 하면은 쪼개면은 총 배열의 크기가 n 나누기 2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각각의 배열의 조합들을 구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의 n 나누기 2승의 시간 복잡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배열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조합들을 구한 다음에 한쪽 배열을 오름차순 정렬을 하든 내림차순 정렬을 한 다음에 이분 탐색을 해도 되지만 사실 맵을 사용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는 이제 부분 배열 고르기라는 문제인데요. 어떤 배열이 있습니다. 1차원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은 이제 크기가 1부터 n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배열 내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 구간합 곱하기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까 라고 이제 의문이 들죠. 근데 이거는 이제 딱 보면은 분할 정복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세그먼트 트리를 사용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분 탐색을 사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분할 정복을 사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고요. 뭐 이 세 가지가 뭐 다 분할 정복이긴 하지만 뭐 세그 트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구간 합들을 구하고 또 구간에서 최소가 되는 값들을 구하고요. 그 값을 곱했을 때 최대 값을 구하면 되겠죠. 세그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분할 정복으로 푸는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구조차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한 변수는 구간합 곱하기 구간 최소값을 저장하는 변수고요. 하나는 이제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변수는 구간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쿼리를 주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n 사이에
구간에서 구간 앞 곱하기 구간 최소값의 곱이 최대인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함수에서 어떤 식으로 쪼개냐면 구간을 반으로 쪼갠다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쪼개는 거예요.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반반씩 쪼개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다시 또 이제 왼쪽 오른쪽을 이제 다시 또 쿼리를 주는 거죠. 또 하면은 또 반반 잘라지겠죠. 그래서 반반 잘랐을 때 왼쪽에서 나오는 최대값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최대값이 존재를 할 겁니다. 결국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럼 이때의 최대값이 과연 이 전체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인가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뭐 방금 봤듯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n이면은 여기가 2분의 n이라고 하면 방금은 1부터 2분의 n까지 사이의 범위에서의 최대값인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2분의 n부터 n 사이의 최대값인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 또한 존재를 하죠.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이렇게 이 경계를 포함하는 부분을 이제 포함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쪼개다 다시 이제 리턴을 받을 때 왼쪽 최대값과 오른쪽 최대값을 이제 리턴을 받으면은 그 두 개 중에서 큰 값을 구합니다. 큰 값을 구하고 그게 현재 이 전체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이라고 우선은 저장해 놓습니다. 우선은 저장을 해 놓고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다라는 거죠. 경계를 포함하는 경우. 그래서 왼쪽, 오른쪽 경계 포함하는 범위 총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서 최대값의 범위를, 최대값과 그 구간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자면요. 여기 미드를 반으로 쪼갰고요. 쪼갠 다음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탐색을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받아서 A랑 B라는 그 어떤 객체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이 둘 중에서 큰 값을 이제 전체 구간 내에 최대값이다 라고 우선은 저장을 해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 이제 두 범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처리하지 못하는 범위, 그러니까 경계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범위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런 식으로 썸을 더해주고요. 이건 이제 구간 합이고요. 민 같은 경우는 구간 최소값이겠죠. 이렇게 구간 합과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while 문을 돌면서 이제 범위를 하나하나씩 늘려가면서 구간 합과 구간 최소값을 구하면서 현재 구간의 최대값과 비교를 하면서 만약에 현재 최대값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변경을 하면서 while문을 끝나면은 이제 구간 최대값이 구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경계가 포함된 부분을 전부 다 커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할 정복으로 반반 쪼갠 다음에 왼쪽으로 탐색, 오른쪽으로 탐색, 그 다음에 경계에 결쳐 있는 경우도 구한 다음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가장 큰 경우를 최대값으로 돌려주게 만들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 이게 부분 배열 고르기 2잖아요. 부분 배열 고르기 1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다 풀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스터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대요. 네? 질문 있대요. 아, 질문, 뭔 질문이요? 암호분, 머지소트로. 암호분을 머지소트로 본다고? 네. 아, 배열, 배열 이제 이분 탐색으로 할 때? 그러면은, 그거죠. 2 곱하기 2의 n 나누기 2 승 더하기 n 로그 n 이죠. 왜냐면은 그건 따로 노니까 조합 구한 거는 2의 n승이 맞고 그 다음에 구한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하면은 n 로그 n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분 탐색을 하면은 또 n 로그 n이 들겠네요. 네, 그거를 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 6번은 분할 정복인데 완전 탐색인 건가요? 6번이 뭐였지? 아, 부분별 고르기. 어, 완전 탐색인 건가? 완전 탐색이라고, 네, 완전 탐색인 것 같기도 하네요. 뭐, 다 탐색은 한 거긴 하니까. 분할 정복이 원래 시간 복잡도가 n로그 n이잖아요. 그래서 뭐, 원소 하나씩은 다 확인을 해야겠죠. 완전 탐색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그게 정답이죠. 아, 그, 만약에 구간을 두 개를 나눠요. 앞에 구간이랑 뒤에 구간에서, 앞에 구간에서 제일 큰 게 나왔고, 뒤에 구간에서 제일 큰 게 나왔다는 게 보장이 되면은, 걔네들, 그쵸. 쉽게 말해서 1, 6, 그 다음에 2, 8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은, 1이랑 2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1628이라는 그 4개의 숫자가 나열돼 있으면 16이랑 28을 갈라서 왼쪽에서 큰 수는 6이고 오른쪽에서 큰 수는 8이다.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에 있는 1, 2는 비교를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완전 탐색이라는 게 결국에는 경우의 수가 전부 다 있는 걸 체크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죠. 그쵸. 이걸 전부 다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려나? 구간합을 다 구해놓은 다음에, 구간 최소값도 다 구하고, 구간 최소값을 다 곱하고, 그때, 네, 완전 탐색이라고 느껴졌던 이유가.
완전 탐색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수의 최소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완전 탐색이다 라고 느꼈다 라고 난 지금 이 글이 읽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완전 탐색이라 부르진 않죠. 네, 완전 탐색은 여기서는 뭐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하는 거죠. 최소값은 항상 하나잖아. 그쵸. 경우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땐 그 좀 잘못된 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이해관계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완탐 뭐 전 범위를 본다 해서 완탐은 맞는 거라고 봐야죠. 모든 구간을 체크하는 건 모든 맞죠. 구간을 한 번씩 보긴 하니까 맞긴 한데 그렇게 완탐이라고 이해하면은 그건 맞는데 그걸 완전 탐색이라고 부르진 않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 완전 탐색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수가 하나하나씩 그 경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모든 구간을 다 본다 뭐 그런 의미에서 맞다고 봐도 돼요. 아이씨, 결국 근데 저도 뭐야 저거 뭐야 아무문 비트 마스킹을 했는데 그래서 그 발레까지 다 됐는데 또 틀리더라고요. 아마 발레 그냥 안에 있는 게 틀렸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비트 마스킹에서도 저번에 코드 보내준 거 보고 내가 그 발레 찾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마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정확하게 증명해 본 적은 없는데 그때 단순히 그때 코드만 보고 떠오른 발레라. 이게 순서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보건님한테 누가 물어봤는데요, 명훈 씨가. 시다. 스터디 문제 아닌 거 물어봐도 되는데 난 몰라요. 저기 김민욱이라는 사람한테 물으면 좋습니다. 저 사람 곧 있으면 복학해. 와, 저랑 같이 밥 한 끼 먹어요. 복학 바로 열고 내년. 민욱 씨가 지금 3학년인가요, 그러면? 복학하면? 내년 3학년 복학. 아하. 트리덱시 문제. 1763. 아하. 3학년 복학이시구나. 그럼 저랑 같이 3247. 뭐야 이거 문제 좀 이상한데? 1763? 비오지.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1763. 네. 아이씨. 이거 그때 물어봤던 그거구나. 이거 3DP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제이첸. 이거 3DP 문제였던 것 같은데? 맞네. 트리에서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하지만 나는 못 풀겠다. 아직 뇌가 딸려서. 끔찍하네요. 아무리 봐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나도 머리가 안 돌아가. 근데 문제는 간단하네요. 얘는 문제가 이해는 된다. 혐오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비용의 최소겠죠? CI. 3DP가 맞나? 맞겠죠? 3DP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냥 3DP가 아니라
그릴이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와, 그 뭐지? 아이번 노드 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해보자면 나 같으면 이렇게 풀겠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 그냥 왜요? 그래요. 뭐 보인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